자, 일단 그건 그렇고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고 내일이 시험이지? 아니야? 맞지? 내일 시험 신청한 사람? 다 했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봅시다. 근데 목표 점수가 어떻게 되나? 목표 점수를 좀 알고 현재 점수를 좀 알아야지 강의가 좀 편한데, 왜냐면 이게 특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반 수준을 잘 몰라서 나는 손 들어보라면 안 되겠지? 목표 점수가 700이에요. 이렇게 해서 손 들어보면 안 되겠지? 하긴. 자,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다. 나는 인강을 어쨌든 한 코스로 돌긴 했다. 학원을 한 달 정도 다녔거나. 손. 오케이. 됐어. 자, 그래도 완전히 뭐 처음은 아닌 거고 내일 당장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일단 팟7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팟7 먼저 피시고요. 팟7이 좀 많이 어려웠죠. 예, 요게 가장 어려운 달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로 어려운 달 기준으로 지금 문제를 제작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면 파5가 자 시간이 그러니까 15분 최대 맥스로 잡았을 때 15분 그 다음에 파6가 최대 맥스로 잡으면 8분 이렇게 문제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답안 작성 시간이 있단 말이야. 답안 작성 2분을 더하면 요게 이제 몇 분이야? 이렇게 하면은 25분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파7이 50 몇 문제야? 46번까지 있으니까 54문제죠. 54분에다가 답안 작성 시간을 더하면 2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25분. 그 다음에 50 더해봐. 25에다가 56을 더하면 이게 몇 분이야? 넘어갔잖아. 그치? 시험 시간 넘어갔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시험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독해 같은 경우는 다 읽을 시간이 없어. 이걸 진짜로 다 읽고 있잖아? 그럼 거의 2시간이 걸려. 내가 이해할 때까지 다 읽고 있다 보면 2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간 조절을 하면서 독해를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 요즘 독해 대세적인 부분이 어느 쪽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봐봐. 저번 시험 난이도. 저번 시험도 어려웠죠. 자, 일단은 싱글을 하나를 펴놓고 우리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몇 번? 나 안 보여. 100 몇 번? 52번. 152번. 자, 신유형이죠. 이게 이제 대화체가 들어오는 건데 이런 대화체는 2개 지문 정도가 나와요. 평균 2개 지문 정도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선 이제 형식이 될 거예요. 특히 여기에 대화체인데 뭐까지 들어왔어? 지금 문맥 넣기 문제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웠을 텐데 자, 일단 시험장에 들어갔어. 이 문제야? 152번? 그러면 제일 먼저 앞부분을 가볍게 스키밍을 해주셔야 돼요. 앞부분을 가볍게 스키밍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선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들어가줘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날짜 같은 거 살짝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키밍이란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자, 내가 색깔 볼펜 들고 자, 이게 동시에 보면서 하는 게 힘드네. 가보자. 첫 번째 줄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가면 발런티어가 나옵니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뭐가 거기에 밴쿠버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스키밍이란 건 한 줄에 한 단어 정도만 가볍게 딱딱딱 치면서 내려가는 게 스키밍이거든요. 그럴 땐 어디를 쳐줘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동사 걸릴 확률이 80%예요. 동사를 살짝 잡아주고 그 다음에 명사를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발런티어 잡아주고 그 다음에 begin operation 그리고 날짜는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날짜에 동그라미 쳐주고 그 다음에 new employee 밑줄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hired. 자, 요 정도까지만 해준 다음에 시선은 지그재그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몇 번으로 가냐면 149번으로 가시는 거야. 149번에 가면 job responsibility가 나옵니다. job responsibility. 자, 멈춰봐. 거기서 멈추고 얘가 지금 보면 일단 독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job responsibility가 뭐하고 동의하냐면 duty.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업무 내용이 언제 그래서 문제의 키워드를 잡아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예요. 시선이. 그랬을 때 키워드가 job responsibility 업무 책임 해야 하는 일 이게 걸렸어. 자, 왼쪽으로 다시 위에죠.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사람 자 have an announcement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일단은 그걸 읽고 있지 말고 어떻게 움직여야 돼? 업무라는 단어를 찾으면서 계속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 보면 어디에서 걸리냐면 세 번째 사람이 있는 데서 자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디테일드 잡 듀티스가 나오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그 날짜를 잡아서 같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시선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150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까지 한 번을 다 읽고 문제로 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평소에. 내일 당장 시험인데 뭐 오늘 트레이닝을 지금 나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내일 시험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몇 번으로 움직이냐? 150번으로 움직여서 나세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어태치먼트에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 이렇게 핵심 부분을 드러내놓고 움직여야 돼요 시선이. 그러고 나면 어태치먼트라는 단어를 찾아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 보면 자 첫 번째 사람 보면은 이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사람 자 이게 좀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런 대화체가 나오면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 사전에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등장인물이 총 몇 명입니까? 4명이겠지. ABCD가 4시니까. 그래서 그 이름들을 파악하면서 움직여야 돼. 그랬을 때 어태치먼트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지 빨리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을 읽지 말고 어태치라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라고. 다 찾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ABCD 하나씩 지워. 어태치에 걸리는 사람들 하나씩 지워. 지우고 나면 남는 사람이 나오지? 이해 다 됐어? 이러고 이제 다시 시선은 151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내일 시험장에 가면 특히 싱글은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야지 싱글에서 시간을 끌어버리면 더블 트리플을 아예 뒤에 15문제 줄 세우고 오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151번 가서 지금 이제 답이 순서대로 배치되게 돼 있어요. 시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험은 꼼수를 안 부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꺼번에 달고 내용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순서에 따라서 시선을 움직이셔야 되는데 151번이면 지금 아래쪽에 해당하는 거겠죠. 특히 요구사항 같은 것들 있죠. 요구사항들은 주로 하단부에 답이 있게 되고 문제 자체의 위치도 세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단부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하단부에 가서 답을 찾으면서 거기에 보면 please inform me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네가 뭐를 싫어해? 파트 2에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파트 2에서 유사 발음 나오면 오답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영어는 중복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그래서 인폼을 그대로 절대 쓰진 않아요. 이게 시험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단어를 중복해서 제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유사어 혹은 패러프라이징 되는 단어를 찾으면서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까지는 갔어 일단. 그 다음에 15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게 일단 이렇게 들어오면 땡큐인 게 뭐냐면 여기에 before then이라고 나오죠. 이런 접속부사 혹은 지시대명사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접속부사나 지시대명사가 앞에서 물고 들어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답을 제시하는 가장 큰 키워드예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before then 자체가 가장 중요한 단어고 그럼 이게 어떤 시점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되셨습니까?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에 뒤에 시점 나오죠? 앞에 바로 앞 단어가 특정 시점이 나오죠? 2번 안 나오죠? 3번 안 나오죠? 이해 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걸릴 확률이 높냐면 3번에 가서 걸려서 틀렸을 확률도 꽤 높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뭐라고 나왔기 때문에 데드라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머리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돼. 이게 너무 고지식하게 내용만 따라 들어가다가 보면 내용에 말려 들어간다고. 지금도 보면은 내가 리드를 하죠. 그러니까 문제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가 리드점을 잡으면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문제마다 푸는 방식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풀겠다. 이런 그 자기가 리더십을 갖고 움직여야지 시험 시간 내에 정확하게 움직여진다고.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끌려다닌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 지금 집착하지 말고 뭐에 집착해? 이런 유형은 어떻게 들어간다? 접속 부사나 지시대명사를 잘 보면서 움직인다. 이런 기준점을 잡아놓고 내일 시험장에 들어가시라고요. 그나저나 지금 보시면 a lot of work to do 이렇게 나오는데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은 위에 자, 오퍼레이션이 시작되는 시점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다 되셨습니까? 할 일이 아주 많아요. 이런 뜻이고. 근데 3번 위치로 가보도록 할게요. You are held responsible assignment를 밑에 내용의 assignment를 그때까지 하세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미 할 일을 여기선 제시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할 일이 얼라더보다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자리 잡았지? 거기까지만 잡고 여기서 이제
이 내용보다는 문제 유형에 지금 정리를 들어가세요. 문제 유형 정리를 여기까지만 가도록 할게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으로 가야 됩니까? 자, 190, 193, 53. 다 틀렸어? 도대체 물론 내가 이 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를 이게 2017년 3개월치를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3개월치면은 세 세트를 한 세트로 만든 거야. 세 세트 중에 어려운 문제만 모아서 지금 한 세트로 만든 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최근 독해 자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2017년 8월, 9월 그리고 1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합쳐놓은 거거든 지금. 그래서 리라이트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난이도는 무지 높죠. 나 무지 높지만 그렇다고 다 들어오면 어떻게 질문이. 자 어쨌든 153번을 보도록 합시다. 153, 154, 155 다 틀렸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쓴 글 들어가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지문을 딱 보고 처음에 세 줄이나 네 줄을 가볍게 읽어준다고. 그러면서 스키밍을 들어갔다가 문제로 가는 거야. 움직여보자 같이. 자 처음 세 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목 보시고요. 리플릿이라고 돼 있죠? 리플릿이 뭐야? 전단지. 지나가면서 나눠주는 한 장짜리. 그러니까 브로셔는 책으로 돼 있는 거잖아. 리플릿은 이런 이제 지나가면 나눠주는 광고 전단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줄. 자 이런 고유명사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아까도 내가 이런 회사명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죠. 그러면 어디를 잡아주냐면 시즈널 뮤직 이벤트 여기를 잡아줘야 되는 거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free of charge 하나 밑줄 쳐주고 내려가 every summer 밑줄 쳐주고 seasons 밑줄 쳐주고 거기까지만. 됐어? 그리고 나면 시선이 내려가는 거야. 자 내려가서 몇 번으로 갑니까? where 어디에서 이것을 나눠줄 확률이 높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나눠준 거예요? citizens를 대상으로 나눠준 거고 그 다음에 city community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자 독해를 들어가면 시선은 항상 지그재그로 움직인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세 줄 문제 다시 위로 다시 문제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한 번에 통으로 읽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끊어가면서 문단을 끊어가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본문의 내용은 항상 어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답은 어때? 항상 답은 포괄적이에요.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고 다음 답은 순서대로 배치돼요. 답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제란 말이야. 근데 끝까지 내려가. 독해가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독해의 A, B, C, D의 특징이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면요. 맨 처음에 읽을 땐 답이 A 같아. 중간에 읽으면 B 같아. 끝까지 다 읽잖아. A, B, C, D, 에브리바디 답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답을 본문에 있는 애로 제시한다는 게 토익 독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까지 다 읽고 있으면 오히려 A, B, C, D가 다 답인 것처럼 더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단을 항상 끊으면서 이게 리드를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니까 답은 순서대로 배치되는 거니까 앞부분을 위주로 보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시리즌이 나오고 커뮤니티 센터가 나왔거든요. 커뮤니티 센터가 뭐야? 포괄적으로 얘기해. 공공기관이죠. 이해 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됐지? 그러면 문단을 세 줄까지 한번 나눠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를 풀어주고 첫 번째 문제를 풀었으면 시선은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는 거야. 또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서 하염없이 읽고 있지 말고.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 독해가 혹시 토플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내가 하는 독해법을 익숙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 토플 학원 다닌 적 있는 사람 손? 없어? 아니면 요즘은 수능도 좀 바뀌어가지고 수능도 독해를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수능 때 학원 다녔는데 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단을 나눠가면서 문제하고 지문하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독해하는 법을 수능 때 배운 적이 있다. 손? 학원 안 다녔어? 하여튼 근데 이게 지금 ETS에서 제시하는 티칭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50개 국가의 교수법에 ETS가 지정한 독해법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방법이 이게 뭐냐면 스키밍과 스캐닝과 그리고 이제 이게 지문을
나눠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를 제일 마지막에 이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낯서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직독직해 위주로 고등학교 때 전체 내용을 다 읽고 뭐 이런 식으로의 이제 공부 습관을 들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낯설긴 할 텐데 이게 시간 내에 들어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수능은 그럼 수능 독해 방법이 잘못된 거냐? 처음부터까지 다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시험의 목적이 달라서 그래. 수능은 왜 보지? 대학 가려고. 그치? 그럼 대학 가서 뭐 해야 되지? 전공 서적을 영어로 읽고 내용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때 배웠던 독해는 내용을 완전히 흡수하는 식으로 배웠단 말이지. 근데 미국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하루에 이메일을 받는 통수가 직장인들이 200통이 넘는데 스팸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여러분들 방식대로 그걸 읽고 있다 보면 업무 마비야. 이메일만 다 읽어도 하루가 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문서들은 효율성을 중요시 여겨요.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비즈니스 문서야. 토익이. 여러분들은 우습게 보죠. 이게 뭐 찍기 시험이다 이렇게 보지만 이게 이제 나름대로는 비즈니스 문서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정보의 정확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ABCD가 배 꼬여 있는 느낌인 게 본문은 안 꼬여 있어요. 근데 ABCD가 배 꼬여 있는 느낌인 게 정확성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시간이 짧은 건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능 스타일로 접근을 하셨다가는 시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당연히 안 돼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따로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같이 문제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같이 연습을 해보고 내일 시험장에 가서 써보도록 합시다. 155번으로 갑니다. 아, 낫이야. 자, 아주 가지가지해. 낫 퀘스천도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낫 퀘스천은 평균 6문제 정도 나오고요. 내일 시험장에 가시면 6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 낫 퀘스천이. 이것도 자, 서제스트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풀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멤버가 됐을 때 장점, 어드밴티지 오브 멤버스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정기 간행물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자, 이름이 올라간다 웹사이트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세레모니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send a copy of schedule 거기에 밑줄 치시고요. 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몇 번째 문제야? 마지막 문제죠? 하단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돼요. 가서 지금부터 55의 A 정기간행물 찾아 거기에 by monthly newspaper 찾으셨어요? 거기에 55의 A라고 써. 됐어?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또 시티 캘린더 보셨어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 거기에다 D라고 써. 55의 D. 됐어? 됐어?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invitations가 나왔죠? 그치? C라고 써. 그러면 웹사이트 주소 위쪽에 있네요. 웹사이트에 있긴 한데 거기에 리스트가 올라간다고는 안 그랬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런 정보를 정리하는 능력, 비즈니스 문서에서 정보를 정리하는 능력, 이게 토익 독해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답이 뭐가 되겠어? 답이 B가 되는 거지. 이해 다 됐나? 오케이? 자, 온라인도 한번 봐줘야지. 속옷법 공원시설 맞아요. 그냥 보기 그대로 깔끔한디. 자, 실판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걸 봐야 되거든. 왜냐면 이 마라톤 특강의 핵심이 이제 이 채팅인데 안경을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보고 있어. 미안해.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몇 번 가야 돼? 157번. 자, 그건 그렇고 여기 다시 한번 봐. 내일 시험장에 들어가면 자, not question과 이 사실 확인 퀘스천이 나올 텐데 얘네들은 이 독특한 토익에 그러니까 뭐라고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문제들이 토익에서 가장 핵심의 문제야. not question과 사실 확인 질문. 그랬을 때 토익이 원하는 문제풀이 방식은 이런 체계성 그리고 ABCD 정보를 다루는 능력 이런 거다. 이런 걸 내일 딱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량에 눌린다고.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불량에 질려버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여기 조 한번 다시 상기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좀 지루한가? 뭐 토익강의가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 그치? 자, 지루해도 어쩔 수 없어.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자. 자, 세 줄 먼저. 자, 이거 또 대화죠? 자, 세 줄만 먼저 가겠습니다. 텍스트 메시지인데 첫 번째 줄, 첫 번째 사람 먼저 갑니다. 자, 사람 이름 칼라라는 사람이 working 하느냐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She's on duty 왔을걸? 오늘 회사에 와 있을걸? 여기까지만 했어. 거기까지만 읽어주고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게
늪 같아. 이게 마음이 어때? 불안불안하지. 안 읽으면 뭔가 찜찜하고 더 읽어야 될 것 같고 읽다 보면은 계속 빠져든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 지쳐. 나중에는 또 진이 빠져. 그래서 180번쯤 오면 어때? 사람이 이제 막 같은 라인을 또 읽으면서 막 몽롱해지면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조절을 해야 돼요. 이게 한없이 빠져든다고. 찜찜해도 딱 끊어줘야 돼. 딱 끊고 문제로 넘어가줘야 돼. 그러면 이제 문제 몇 번? 15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re? 이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 이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올라갑니다. 첫 번째 라인은 없었고요. 그죠? 얘가 나는 어디 있어 이 얘기 안 했죠? 그러면 세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I just checked the meeting room을 발견을 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팅룸은 굉장히 구체적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답은 어떻다고? 답은 포괄적이라고. 됐어요? 여기까지? 미팅룸들이 잔뜩 있는 곳이 ABCD 중에 뭔데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만약에 in her company나 크게 잡아줬으면 오피스가 아니라 컴퍼니나 아니면 빌딩이나 이렇게 크게 잡아줬으면 A도 가능성이 있는데 오피스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실이 되는 거거든. 좁은 개념이 된다고. 그러니까 A로 가면 안 되지 답이. 됐어? 그래서 답은 어디가 되는 거야? 답은 C가 되는 거죠. 넘어가도 돼야? 그런데 내가 밑에까지 안 읽지? 물론 불안하지.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빨려 내려가면 안 된다고. 끊어주면서 첫 번째 문제니까 앞쪽에서 잡아주고 시선은 이제 157번으로 가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157번 가볼게. 그랬을 때 이 문제 말이에요. 따옴표 문제. 따옴표 문제는 이제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오면 요건 이렇게 지울게. 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가 돼요. 이 문제는 일단은 이 내용이랑 A, B, C, D의 이 중에 만약에 동의어 진짜 같은 뜻 way, 길, 방법 그래서 A, B, C, D 가는 길이 없어요 뭐 방법을 몰라요 이런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A, B, C, D의 같은 의미가 제시되면 오답이라고. 이건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빤하게는 안 준다고. 순진하게 그걸 가가지고 no way 길이 없어 A, B, C, D 길 없는 걸 답으로 떡쭉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얘네들은 절대 여기서 말려 들어가시면 안 되고 얘랑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는 거예요? 얘는 따옴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자 얘의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위아래에 상황 판단을 하면서 답을 들어가야지. 따옴표는 오히려 무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따옴표 말고 그 앞줄, 그 뒷줄 그걸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이게 퀘스천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무거나 막 나오는 것 같아도 다 문항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항의 종류는 한 14개밖에 되지 않아. 실제 시험에서. 왜냐면 목적을 묻는 문제가 한 2-3개 나와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또 뭘 묻는 문제가 나와야 돼. 요구사항을 묻는 문제가 3-4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2개 이상 나와야 되고. 동의어가 2개 이상 나와야 되고. 이런 식이거든. 그러면 걔네가 14문항이 2개에서 심한 거는 쟤네들 사실 확인은 10개까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54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이 내용은 어차피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게 뭐야? 퀘스천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퀘스천별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14개 유형에 대해서 나의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는 거지 이 내용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지금도 내가 칠판에 판서한 건 뭡니까? 그 노웨이에 대한 판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일단 동의어로 제시하는 건 무조건 오답이다. 같은 의미를 찾지 마라. 여기까지 얘기했어?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서 올라가 볼게요. 노웨이 앞줄을 읽으셔야 돼요. 노웨이를 읽지 말고. 그러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It makes a cracking sound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부서지는 소리, 이제 소음이 난다, 고장이 났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이라고 했으니까 아래 한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언제 이게 시작해요?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랬을 때 57번 ABCD 봅니다. 자, 사운드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고장 난 것 같아 이 얘기잖아. 그럼 ABCD 중에 답은 포괄적으로. 됐어요? 여기까지? 어떤 원칙들을 갖고 들어가는 거야. 항상 포괄적인 게 답이고. 넘어가도 되지? 응. 그럼 157번 말고 또 있어 여기? 아이고 뭐 하자는 거니? 풀긴 다 풀었어? 이 문제 꼭 풀고 들어가야 돼.
이게 내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독해 자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내년에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데 미리 뽑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서점 가서 사고 앉아 있지 말고 알았어? 이 자료 중요한 자료니까 내년에 돈 주고 가서 사지 말고 오늘 집에 가면 한 번씩 더 문제별로 훈련해놔. 이걸 갖고 새로운 세트 풀지 마세요. 차라리 오늘 밤에 가가지고 이 세트를 한번 돌면서 그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랬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라서 이게 중심을 한번 잡고 차라리 내일 시험장에 가는 게 낫지 새로운 세트 자꾸 풀지 말라고.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몇 번으로 가라고? 158번? 자 우리 온라인도 한번 봐주고 한글 해석도 만들어주세요. 아직 안 나왔어. 이게 내년 출간이라서 지금 작업 중이라니까. 감기 걸리지 마. 나 3주째야. 안 나. 자, 그건 그렇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갑니다. 아이, 나는 이게 독해만 하면 아이 하면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왜? 특히 이런 문제. 서지스트. 제일 짜증나는 문제. 그래서 훈련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ABCD 정리를 먼저 하고 올라가서 ABCD를 검색을 한다고. 됐지? ABCD 정리 먼저 할게요. 자, A 갑니다. 이 사람 이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사람 이름. 자, A부터 가보도록 하자. quick 밑줄. 그 다음에 B, recently 새로 이제 들어왔다. 신입이다. EA죠. 신입. 그죠? 그 다음에 C, 그러니까 잘 봐. 내가 해석을 본문은 이렇게 열심히 안 해. 근데 뭘 열심히 해? 보기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반대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토익은요. 보기의 함정이 있고 본문에는 함정이 없어요. 그래서 보기에다가 여러분들 해석을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반대로 풀고 있는 것 같아. 본문만 열심히 읽어. 거꾸로 푸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자, 그러면 다시 갈게요. B를 보면서 내가 뭐라고 했어? 신입이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해석을 하면서 들어갔다는 얘기지. C. 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agree. 그 다음에 D. initiative. 이 단어 별표 쳐놓으세요. 가장 핫한 단어예요. initiative. 이제 이건 동사도 나와요. initiate까지 해서 동사도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고 파5에 특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파5의 정답으로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제시가 되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 무슨 뜻인데? 어떤 시도, 노력, 첫 단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해야 되는 어떤 노력, 시도, 시발점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비슷한 단어는 뭐가 돼요? attempt, effort 이런 단어들이 동의어가 될 수 있고요. 됐어? 자, 가자. 자, 우리 그럼 올라가 보면 이게 몇 번째 문제지? 세 번째 문제잖아. 그치? 그럼 앞부분을 또 읽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자, 앞부분을 또 읽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 어디까지 했지? 자, 고장났어요. 그리고 미팅 언제 시작해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자, some people이 arrived. 사람 이름. 자, 그랬을 때 2시 33분을 봐야 되겠지? 봤어? 거기서부터 들어갑니다. 내가 전화를 했어요. ABCD 없어. 그래서 give me a second. ABCD 없어. 그러고 나면 we have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뭐 해야 돼? finished setting up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차로 좀 갔다 와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전화를 했었다는 건 없어요. 정확하게는. 하지만 자, 노력은 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화했었다는 게.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해 다 됐어?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서 ABC를 다시 내려가면 자, A 뭐 quit 그만둬? 신입이야? A, B 지우고 됐어? 그러면 동의. 이건 밑에 사람이 하는 거지. 얘가 하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가는 거야. 사람 이름 잡아줬어야지. 사람 이름. 그러고 나면 답이 D네. 근데 얘가 자꾸 실현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본문은 구체적이고 답은 포괄적이다. 이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토익이. 그래서 항상 그 흐름을 타고 들어가요. 이 일관성이 나름대로 있는 거야. 시험에. 넘어가도 돼? 인터넷 이해됐지? LC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싱글만 끝내놓고 LC 했다가 더블 가자. 이게 지루할 수 있으니까 싱글만 끝내놓고. 독설 한 번만 해주세요. 내가 무슨 욕쟁이 할머니야? 아무 때나 독설을 막 하게. 근데 그것도 내가 좀 컨디션이 좋을 때지. 내가 3주간 앓고 있어. 지금 사실은 환자야. 최대한 기운을 지금 내서 밝은 척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거 지금 채팅방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뭐 하여튼 그래 온라인은 안 보였다. 미안해. 칠판에 그렇게 적혀 있었대. 어쨌든 독설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컨디션이 좋아. 욕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몇 번? 언제 어디까지 했어 우리? 야 끝이 안 나.
아 힘들어. 여기까지냐? 싱글. 자 160, 161 해. 자 나도 힘들어. 자 빨리 하고 애쉬 하자. 애쉬가 차라리 편해. 자 어떻게 한다고? 처음 세 줄. 여기까지만 하고 애쉬 하자.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LC 좀 하다가 다시 돌아오자. 됐지 온라인. 뭐 할 말 있어? 더블이랑 트리플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만 해. LC 해달래매. 자 일단 LC 하고 더블 트리플 갈게. 자 다시 갑시다. 처음 세 줄. 자 사람 이름 동그라미 치시고요. 디어에다가 U라고 써. 사인한 사람의 I라고 써. 이런 거는 미리 정리를 해줄수록 문제 풀 때 나중에 덜 혼돈이 와요. 그래서 편지는 이런 거 항상 정리를 해놓으시고 여기까지만 하자. 자 가자.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U가 accepted 했어요. 무엇을? 인턴십을. 여기서 정리하셔야 돼요. 너가 누군가 거야. 그러니까 인턴십 올 사람이고 나는 누구야? 뭐 인사 붙이면 되겠지 뭐. 이런 거 정리 한번 해주라고. 들어가면 이게 고개 들어 해석을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내가 하는 해석을 잘 보세요. 라인을 잡아서 두세 단어를 잡아서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냥 한국말로 무조건 바꾸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그렇지 않으면 이 독해는 네가 묻혀버린다고. 들어가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꺼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줄로 갈게요. 어느 부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부서. 밑줄 한번 쳐주고 퍼스트 데이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너보고 회사에 와라 이 얘기야. 이제 시선은 지그재그 문제로 갑니다. 160으로 가서 낫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속어법이라고 쓰시고요. 그랬을 때 인턴십에서 이제 언급되지 않은 것, 사실이 아닌 것 ABCD 정리합니다. 부서명, 부서 방금 나오지 않았나? 그쵸? A 지워주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 앞에서 몇 개월짜리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게 듀레이션이죠. 듀레이션이 뭐야? 그러니까 피어리어드하고 듀레이션은 다른 거야. 피어리어드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딱 정해진 거야. 됐어? 그래서 유통기간 같은 것도 피어리어드에 들어가요. 그런데 듀레이션은 그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었어. 약을 먹었는데 약의 효과가 6시간 동안 지속돼. 그럼 몇 시에 먹었냐에 따라 끝나는 시간도 달라지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인턴십을 1월에 시작했으면 6월인 거고 2월에 시작했으면 7월인 거고 이런 걸 듀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어리어드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른 거지. 둘이 왜 정리를 내가 하고 있어? 팝5에 나와. 빨리 정리해. 이게 이제 팝5랑 어휘가 공유되기 때문에 하면서 같이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6개월짜리 나온 거고 됐어? 리포트 상관이라고 쓰세요. 옆에다가. 그러니까 해석만 하지 말고 휘어잡으라고 문제를. 상사, 상관. 상관이 누구냐 이 얘기잖아. 그 다음에 D. 자 월급. 그런데 지금 보시면 페이드라고는 했어. 그치? 그런데 그게 얼마인지 나왔어? 그건 안 나왔죠. 그런데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 자 누가 너의 슈퍼바이저가 될 거야. 이런 거 나왔어요? 거기에 C라고 적어야지. 그 다음에 하프 이어에 뭐라고 적어? B라고 적고 그 다음에 부서명에 A라고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페이드에 D라고 적으세요. 사실은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실수록 시험장에 가서 빨라져요. 빠르고 정확해져요.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실수록. 그래놓고 천천히 생각하는 거야. 일단 정보를 다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판단은 나중에.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ABC들을 하나씩 비교를 한 다음에 D가 정확하게 페이드라고만 나온 거지 웨이지는 안 나온 거죠. 넘어가도 돼? 그러면 그게 월급이 셀러리가 있고 웨이지가 있어. 그치? 맞아? 웨이지가 월급인 건 알고 있었어? 응. 근데 셀러리하고 웨이지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건 그냥 상식선에서라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셀러리는 이게 원래 월급이야. 웨이지는 원래는 시급이에요. 시급.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시급인데 이제 그 미국에서 더 이상 셀러리라는 단어를 안 써. 다 웨이지를 써.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야. 그러니까 셀러리를 받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우리나라도 청년 그 취업 힘들잖아. 근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거든.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기를 비하를 하면서 셀러리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웨이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냐면 거의 다 정규직보다는 걔네도 인턴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실업률도 높고 막 이거 언제 잘릴지 모르고 막 불안하니까 그거를 이제 단어를 셀러리라는 단어를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더 특히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빚이 많아. 미국은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라에서 이렇게 대출 같은 거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았으니까 월급에서 띄어간단 말이야. 그런데다가 부모님이랑 잘 같이 안 살잖아. 그러니까 월세도 내야 되지. 그러면 엔겔 지수가 너무 높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월급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2주마다 끊어서, 그러니까 갑을 받듯이 잘라서 받는 거야. 급하니까 생활비 다, 그러니까 당장 없으니까 20대들이 자꾸. 그러면서 자기들 월급을 웨이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시험 보시면 샐러리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오고 그 트렌드에 맞게 거의 다 웨이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너무 지루할까봐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로 재밌는 얘기야. 자, 재밌는 얘기 해준 거고 이제 그 다음 번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161번. 내일 시험이니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옴. 그래, 알았어, 그만할게. 그러면 16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투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이야, 유야, 제3자야. 찾아, 사람 이름. 일단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지금 계속 시선이 내가. 우리 아까 잡아놓은 데서 나왔었죠? 누구라고? 슈퍼바이저. 그 옆에다가 사람 이름 동그라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사람 이름 동그라미 치시고 161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위에 내용 읽다가 ABCD 읽다가 내용 읽다가 ABCD 읽다 이러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여기서 봤던 것 같고 여기 또 나온 것 같고 더 정신이 없어. 그래서 자꾸 자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문제를 풀면서 계속 정리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161번이라고 적어놓고 또 사실인 것이냐. 자, 리포트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under his supervision. 아니잖아. 얘가 슈퍼바이저잖아. 그치? 그러니까 슈퍼비전 아니고 well known. 자, 이 사람이 스페셜리스트는 맞을 거예요. 그쵸? 스페셜라이즈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거기에. 하지만 well known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well known의 엑스표시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interviewed by him. 이 사람이 인터뷰에 나왔어? 온 사람이야? 인터뷰 엑스표시시고요. 그러면서 답은 상사니까 뭘 받아? 보고를 받죠? 좁혀갈 수 있겠어 이렇게? 내일 시험장에 가서? 토익은 오답을 먼저 제끼고 정답을 남기는 식으로 접근하셔야 혼란이 덜해요.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정답부터 찾으려고 그러지 마. 왜 그러냐면 그러면 네가 되게 해석이 자기적으로 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막 해석이 된단 말이야. 네가 원하는 게 답이 돼. 그렇기 때문에 정답부터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오답부터 지우면서 남기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정답을. 됐어? 자, 두 문제만 더 풀고 LC하자. 이제 몇 번 가야 돼? 이 사람은 뭐 이거 계속 해야 되냐? 몇 번까지 갔냐? 160, 그래, 161번까지만 하고 이제 두 문제는 뭐 질문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164번부터는 LC 좀 하고 와서 또 하도록 할게요. 하나 정도 더 할까? 싱글? 그치? 지루하지? 자, 그러면 그리고 내일 시험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조절이 안 되고 너무 지금처럼 집중력이 끊어지면 차라리 팝5를 중간에 푸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독해를 싱글까지만 하고 5로 갔다가 더블, 트리플을 나중에 풀고 이런 식으로 끊어주시는 것도 차라리 문제 푸는데 효율성에는 도움이 돼요. 아니면 6를 남겨놨다가 180번쯤에 팟6를 풀고 다시 온다든지 독해는 중간에 끊어주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괜찮은데 어설프게 쓰면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시간 잘 계산하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너무 지루해지기 전에 우리가 투, 쓰리 잠깐만 갔다가 또 오도록 합시다. 됐어? 팟7을 거꾸로 푸는 거. 아예 거꾸로 푸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팟7을 먼저 푸는 건 별로 안 좋고 내가 추천해주는 방법은 5 풀고 싱글 풀고 그 다음에 6를 풀고 그 다음에 더블 트리플을 푸는 이런 식으로 정도가 좋지 5는 먼저 풀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5는 일단은. 근데 6는 뭐 알아서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고. 자, 이제 AC 잠깐 갖도록 할게요. 팟7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나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다기보다는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LC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앞에서 어려운 문제로 먼저 기를 죽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트리플은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지문이 동시에 세 개를 핸들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체감 난이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것뿐이고 난이도가 뒤로 갈수록 더 있다고 보기에는 좀 힘이 들어요. 자, 여기 아예 온라인 학생들 질문하는 거 지금 대답해주고 있는 중이야.